밤하늘의 별은 지구 해변에 깔린 모래알보다 많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고대 천문학자나 점성술사들은 별들의 모양을 보고 이름을 붙였다. 그것이 별자리다. 별자리의 별들은 지구에서 보면 가깝지만 실제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 밝기도 매우 다르다. 직접 가보기 전에는 그들의 3차원적 분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컴퓨터로는 가능하다. 근처 별들의 3차원 분포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다음 관측자의 위치 변화에 따른 별자리 모양의 변화를 계산하면 된다. 그렇지만 수세기 후에는 매우 빠른 우주선이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여 새로운 별자리를 실제로 보게 될 것이다. 별자리의 모양은 공간적 이동으로도 바뀌지만 시간에 따라서도 변한다. 별자리의 별들은 무리지어 움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별 하나가 훨씬 빠르게 달아나기도 한다. 새로운 별이 생기고 늙은 별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도 보게 될 것이다. 컴퓨터로 계산하면 수백만 년 전과 미래의 달라진 별자리 모양도 알 수 있다. 안드로메다자리 베타별은 안드로메다자리 별 중에 두 번째로 밝은 별이다. 이 별은 태양에서 75광년 떨어져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 75년 전에 그 별을 떠난 빛이다. 이전에는 아무도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1890년대 이탈리아에서 아인슈타인이 빛에 대한 규칙을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정리했다. 그것은 다음 두 가지다. 어떤 물체의 반사 또는 방출된 빛은 그 물체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속도가 같다.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다. 이 원리의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우주를 보는 데 있어 모든 장소가 공평하다는 것과 대자연의 법칙은 누가 설명하든 간에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입자가 속기 속의 입자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무게가 무거워지며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원자시계는 느리게 간다. 아주 이상한 이 현상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정밀하게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 이론을 20대 중반에 혼자 수립했다. 그 후 각종 실험에서 그 정당성이 입증되었다. 상대성 이론은 광속을 넘어 달리는 우주선의 가능성은 배제하지만 그 대신 뜻밖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광속과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질량이 압축되어 시간이 늦게 흐르는 시간지연 현상이 생긴다. 즉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우주여행을 한다면 당신은 거의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공학적으로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것은 가능할까? 오늘날 우리는 우주선의 기초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지구에서 바로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구 궤도에서 일단 만들어진 다음 거기서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 중에 오리온 계획이 있었다. 우주선의 동력은 수소 폭탄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방사성 물질을 발생시키는 문제로 중단되었다. 또 다른 계획은 영국 행성관학회에서 내놓은 다이달로스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핵융합 반응로를 동력으로 한다. 아직 핵융합 반응로를 개발하지 못했지만 수십 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리온과 다이달로스 우주선은 광속의 10분의 1의 속력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시간 지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로버트 버사드는 이론상으로 빛의 속도로 운행이 가능한 램제트 엔진을 제시했다. 이것은 수소를 포함한 우주 공간의 성간물질을 핵융합 엔진으로 흡입하여 이것의 분사로 추진력을 얻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실용화하는 데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기술적인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보자.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 하며 그 크기는 1g이다. 따라서 우주에서도 1g의 가속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주선에서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중력과 우주선에서의 관성력은 같은 힘이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주요 개념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 우주 공간에서 1년 정도 계속해서 1g의 가속을 받는다면 광속에 가까운 속도에 도달한다. 우주선을 타고 1년간 가속을 받아 광속에 가까워졌다면 다시 역가속을 해야 목표하는 행성에 도착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 광속으로 달리면 우주를 한 바퀴 돌려면 우주선 시간으로 56년이 걸리지만 지구 시간으로는 수백억 년이 지나게 된다. 그때쯤이면 지구 자체가 없어졌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는 지구 가족에게 그 어떤 정보도 보낼 수가 없다. 우주여행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시공을 가르는 여행인 것이다. 시간을 가로질러 빨리 갈 수 있다면 반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물리학자 중에는 갈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다. 만약 과거로 갈 수 있다면 그리고 2500년 전에 아주 사소한 상황이 조금만 달라졌어도 우리의 현재는 엄청나게 다를 것이다. 이오니아의 과학이 명맥을 유지했더라면 지금쯤 이미 성간 여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 후에야 태양계 탐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이고 또 성간 여행을 시도할 정신적, 물질적, 기술적 여유와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외계 행성계의 수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상당히 많을 것이다. 다양한 자료나 통계를 보면 태양과 같은 단독별이 행성계 형성 가능성은 훨씬 크다. 우리가 다른 별의 행성을 볼 수는 없지만 별의 궤도 운동을 관측하면 행성으로 인한 중력 습동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별 주위의 행성을 찾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개발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인위적으로 식을 일으키는 것이다. 별빛을 가리면 행성 표면에서 반사된 빛을 알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별 주변에 원반 모양의 가스와 티끌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것은 행성이 만들어지기 전의 상태라고 생각된다. 컴퓨터를 이용한 일련의 수치모의 실험에서 우리는 가스와 티끌로 구성된 고밀도의 회전성과 운이 별과 행성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초기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다양한 별과 행성의 세계가 만들어졌다. 아직 확신하기엔 이르지만 이 연구 결과로 미루어 우리 은하에는 다양한 종류의 행성계들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별이나 행성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국 죽어 사라진다. 별들의 인생에 비하면 사람의 일생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대 지구인은 2500년 전 신비주의와 대결했던 이오니아의 학자들처럼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후손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